수십만 원짜리 최신형 방한복을 입고 있는데 왜 옆자리 허름한 옷차림의 어르신보다 조가가 못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비싼 방한 장비가 오히려 당신의 낚시를 망치고 있을 수 있다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남들은 입질을 받는데 내 찜한 말뚝인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흔히들 장비가 좋을수록 고기를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하시죠? 과연 그게 정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겨울 낚시 정말 춥습니다. 살을 애는 바람과 영하의 기온 속에서 몇 시간씩 버텨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더 따뜻하고 더 좋은 기능성 방한 장비를 찾게 됩니다. 일단 내가 편해야 고기를 잡는다는 생각,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겨울엔 무조건 두껍고 비싼 옷이 최고라는 공식이 우리 낚시인들 사이에 진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과 생존에만 집중하는 동안 물속 세상의 주인공인 물고기들의 입장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소리입니다. 겨울 물가는 정말 고요하죠. 바람소리, 물소리 외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요함 속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고요함을 깨는 가장 큰 소음원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번쩍이는 새 방한복이 말입니다. 조용히 앉아만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끼를 갈기 위해 몸을 살짝 숙이는 순간 옷에서 나는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를요. 이 바스락 소리의 정체는 바로 현대적인 방한 소재에 있습니다. 구어텍스니, 심파텍스니 하는 기능성 원단들은 방수와 방풍을 위해 뻣뻣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모든 소리가 증폭되는 겨울 물가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입던 낡은 면 점퍼나 모직 네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옷들은 움직여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의 최신 장비는 몸을 조금만 비틀어도 온 동네에 나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그려봅시다. 동이 트기 전 고요한 저수지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완벽한 채비로 캐스팅을 마쳤고 이제 붕어가 입질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때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 보온병으로 손을 뻗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팔과 몸통이 스치면서 스욱 혹은 바스락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고 퍼져나갑니다. 우리 귀에는 아주 작은 소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고기에게는 어떨까요? 그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찌 주변을 맴돌던 경계심 많은 대물붕어는 혼비백산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리가 물속에서 어떻게 전달되는가입니다. 공기 중에서보다 물속에서 소리는 약 4배나 더 빠르고 멀리 퍼집니다. 특히 저음역대의 진동은 더욱 그렇죠. 우리가 옷을 스치며 내는 바스락 소리, 의자에서 일어날 때 나는 삐걱 소리, 발밑에 자갈을 밟는 소리. 이런 모든 소리의 진동은 땅과 물을 통해 그대로 물고기에게 전달됩니다. 물고기는 옆줄이라는 기관을 통해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해냅니다. 즉, 우리는 낚시 내내 물고기에게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움직임입니다. 두꺼운 방한복을 여러 겹 껴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둔해집니다. 마치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처럼 말이죠.
팔을 뻗는 것도 허리를 숙이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뻣뻣해집니다. 이런 둔한 움직임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는 방금 말한 소음을 더 크게 유발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움직임 자체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물고기에게 경계심을 준다는 점입니다. 낚시는 섬세한 작업의 연속인데 갑옷 같은 옷을 입고는 섬세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떡밥을 새로 달기 위해 떡밥 그릇으로 손을 뻗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얇은 옷을 입었다면 팔만 뻗어 조용히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으면 온몸을 뒤틀어야 겨우 손이 닿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흔들리고 땅이 울리고 옷에서는 또 소리가 납니다. 챔질 타이밍은 또 어떻습니까? 찰나의 순간에 간결하고 빠르게 해야 하는데 둔한 옷 때문에 한 박자 늦거나 움직임이 커져버립니다. 결국 고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추위를 막으려다 낚시의 가장 기본인 민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옷의 지퍼나 벨크로, 일명 찍찍이도 복병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지퍼를 촤르륵 내리는 소리, 장갑을 고쳐 쓰려고 벨크로를 찍 떼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갑작스럽고 날카롭기 때문에 물고기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연에는 없는 인공적인 소음이기 때문이죠. 특히 입질이 예민한 동절기에는 이런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그날의 조과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물속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겨울 저수지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당시 최신상 방한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옆에서 낚시하시던 한 어르신은 낡고 색바랜 손바지에 평범한 점퍼 하나만 걸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자리에서만 계속해서 붕어가 나오는 겁니다. 몇 시간을 유심히 지켜보니 그분은 정말 미동도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고 소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겨울 낚시는 장비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니구나.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구나. 시각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방한복들, 색상이 어떻습니까? 빨갛고 파랗고 노란 원색에 빛을 반사하는 소재까지 달려있죠. 물론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건 사람 기준입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물이 맑은 겨울철에는 물가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나 색상이 물속에 그대로 비칩니다. 잿빛과 갈색 톤의 겨울 풍경 속에서 홀로 번쩍이는 원색의 무언가는 물고기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의 시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수면 위로 움직이는 그림자나 물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물가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게는 거대한 포식자가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입질을 기다리다 지루해서 잠시 일어나는 행동, 낚싯대를 고쳐 잡는 큰 움직임 하나하나가 물속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반면 주변 환경과 비슷한 톤의 어두운 옷은 우리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바로 편안함의 함정입니다. 너무 좋은 방한 장비는 우리 몸을 너무 편안하게 만듭니다.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꾸만 몸을 뒤척이게 되고 자세를 바꾸게 되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적당한 추위는 오히려 우리 몸에 긴장감을 주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비싼 옷이 주는 완벽한 안락함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결국 소음과 불필요한 움직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를 하다 보면 너무 더워서 방한복 지퍼를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나는 지익 소리는 이미 물고기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 너무 편안하다 보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조사님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나는 편안한데 왜 고기는 안 물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한 행동들이 물고기에게는 불편함과 위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낚시는 나만 편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비싼 장비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사용하자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레이어링, 즉 여러 겹 껴입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재의 선택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땀을 잘 흡수하고 말려주는 기능성 네일을 입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보온을 담당하는 플리스나 울 소재의 옷을 입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부드럽고 움직일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이 핵심입니다. 가장 바깥에 입는 아우터, 즉 외피는 방풍, 방수 기능이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뻣뻣한 소재의 비싼 방한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에 아주 얇고 부드러운 소재의 덧옷을 하나 더 입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군용 방상 내피나 얇은 플리스 집업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 비싼 장비의 보온 기능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최악의 단점인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장 바깥쪽, 즉 외부와 직접적으로 마찰하는 옷의 재질입니다. 아무리 안쪽에 조용한 옷을 여러 겹 껴입어도 가장 바깥쪽 옷이 뻣뻣하고 시끄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내부의 옷들과 마찰하면서 더 증폭될 수 있죠. 따라서 겨울 낚시용 아우터를 고를 때는 보온성이나 방수 기능만큼이나 정숙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매장에서 옷을 만져보고 몸을 움직여보면서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 직접 테스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음은 낚시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겨울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그 기다림은 단순히 찌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미끼를 갈거나 채비를 손질할 때도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조과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비싼 장비는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길러줬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소음은 괜찮겠지. 이렇게 움직여도 고기들은 모를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심어준 거죠. 왜냐하면 나는 따뜻하고 편안하니까요. 하지만 낚시는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대상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작은 움직임 하나, 작은 소리 하나가 물속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항상 상상해야 합니다. 장비에 의존하는 낚시꾼이 아니라 장비를 지배하는 낚시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한 물가에서 실수로 보온병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상상해보세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아마 온 저수지를 뒤흔들 겁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겠죠. 우리가 입은 뻣뻣한 방한복이 내는 소음은 바로 이 보온병 떨어뜨리는 소리를 아주 약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큰 소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지속적인 소음입니다. 물고기들이 도저히 경계를 풀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간혹 물고기는 소리에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활성도가 좋은 여름철이나
시끄러운 환경에 익숙해진 유료터의 양식고기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극도로 예민해진 동절기 자연의 야생 붕어입니다. 이 녀석들은 작은 위협에도 먹이 활동을 중단하고 몇 시간이고 숨어버립니다. 특히 연안 가까이 붙는 대물 붕어일수록 경계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당신의 낚시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겨울 낚시 복장의 최종 목표는 침입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는 어두운 색상, 소리를 내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 그리고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편안함.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물고기의 경계심을 허물고 입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값비싼 방한 장비가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최고의 장비가 아니라 최악의 방해물일 뿐입니다. 결국 문제는 장비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장비가 만들어내는 소음과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시각적인 위화감이었던 거죠. 우리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갑옷을 껴입었고 그 갑옷이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 물고기를 쫓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최고의 장비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 사실은 조과를 방해하는 최악의 방해물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낚시는 결국 물고기와의 섬세한 눈치 싸움인데 우리는 나 여기 있어 하고 온몸으로 소리치며 낚시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 낚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방한 장비의 소음 때문에 낚시를 망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주세요.